223년 5월 황제의 관은 영안에서 성도로 돌아오고 그 시호를 소열 황제라 한다. 그의 가을 8월 해릉에 묻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소열 황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는 초계 황제입니다. 이름은 유비라고 하지요. 우리에겐 도원결의 혹은 삼교초려 이런 걸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저희가 이 인물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출발을 해봤는데 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전투에서 먼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릉전투에서 유비는 패퇴를 하게 되었고 봉절현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백제성 수안부에서 병을 얻은 뒤 223년 4월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5월에 제갈량이 시신을 성도, 초계 수도로 옮겨놓고 8월에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수의 삼국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이후 사람들은 제갈량과 함께 묻힌 이 곳을 무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961년 가장 처음으로 중국이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 선포했고 우리가 아는 삼국지 최고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막강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지요.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 사람의 묘가 있는 것이죠. 한쪽은 제갈량, 초계 승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초계 황제 유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갈량은 승상인데 어떻게 황제의 무덤과 같이 무사라는 곳에 있을 수 있지? 또 하나 더, 어떻게 황제의 무덤보다 제갈량의 무덤이 더 큰 거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치고는 조금 유비의 사후에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유비는 없다. 즉 유비의 무덤은 무사한 해릉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간 황제의 무덤이 도굴되는 일은 매우 빈번합니다. 그 이유가 주로는 군자금 확보가 목적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군사를 일으킬 때 돈이 없으면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약탈하듯 그냥 말 그대로 도굴을 했던 것이죠. 오죽하면 이때 당시에는 도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겐 따로 관직까지 있었습니다. 꽤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파헤쳐지지 않은 무덤도 없다. 즉 왕조가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왕조 때문에 무덤도 전부 파헤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비의 묘 해릉은 공식적 보도로 단 한 번도 도굴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중국 정부도 그리고 무사 관리 측도 똑같이 얘기하죠. 도굴 문이 없어. 도굴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요. 1995년부터 말이 강해집니다. 무사박물관은 유비 장무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유비의 묘는 해릉, 즉 청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지요. 즉 이 안에 시신도 있고 유물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아니, 여기가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여기가 무덤이라는 강한 증거가 있는 거니? 아니 도굴이 안 됐잖아. 무덤이라 유물이라도 있으면 말을 하겠지만
이에 대해 무사 측이 사람들이 다들 성실하고 진실되고요. 유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도구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해명합니다. 이게 해명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매우 심플하게 1961년 이후 무사가 여기가 엄청난 관광보호단지가 되었으니 도굴은 못하지요. 도굴도 아닌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굴도 문화재 훼손이니까 안 돼. 그래 그럼 발굴하지 말자. 발굴 말고 엑스레이 단층 촬영 같은 것처럼 이 내부에 정말 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넓은지 이런 정도로 3D로 구현만 해보자. 있으면 너희들에게 관광사업도 더 좋을 거고 외부에 나오는 여기에는 유비가 없다라는 얘기도 명확하게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안에 이 문헌 진수의 삼국지에 적혀있는 야 여기 안에 유비가 묻혔어 라는 걸 부정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발굴해가지고 갖고 와. 유비에 만약에 또 다른 데서 증거 오면 그때서 우리가 얘기할게. 지금까지는 발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1985년이었는데 진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지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찍어 놓은 이곳이 바로 무사가 있는 곳입니다. 청두시죠. 당시 초계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가 지금 이곳에 묻혀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비가 죽었다는 데는 어딜까? 거기는 백제성 쪽, 펑제현 쪽이라 그랬지? 이곳입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중국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는 아실 건데 여기서 지금 청두시까지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근데 당시에 사망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부패가 될 거고 냄새가 날 텐데 황제의 시신을 저렇게 먼 청두로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진짜 가능한 얘기야? 다 썩을 텐데?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과연 신료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런 문제지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 무사 측은 부정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중국은 시신 관리, 보관하는 기술이 예전부터 뛰어났다. 진시황 때부터도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방부 처리를 하고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석 달이 걸린 시간인데요, 이동 시간이. 물론 그것도 틀리진 않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비가 진짜 어디 있는지 말이죠. 묘가 정말 해릉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문헌 기록부터 외부에 나오는 야 우리한테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곳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문헌 기록인 바로 해릉에 존재한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수의 삼국지에 기록도 있다. 그럼 진수가 누군데 이 새끼야 라고 아마 저한테 그러실 겁니다. 진수는 실제로 삼국지를 기록한 사람인데 당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관광영사라는 직책을 지내며 30년을 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썼을 거야. 이걸 설마 거짓말로 썼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도 보면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는 게 힌트입니다. 시신은 아까 보여드린 펑제현에서 성도로 왔다. 그리고 부인들과 함께 무사에 합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누구 있어야 되죠? 부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사 내 해릉 안에, 유비묘 안에는 함께 있던 사람들, 부인들의 이야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사박물관이 이거에 대해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무사에서 나무 심다가 유비의 봉투 주변에 봤더니 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총나라 때 돌이에요. 사실 믿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사실이니까 이 근처에서 당연히 총나라 때 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을 가지고도 얘기합니다. 북송시대 때도 보면 유비의 묘가 해릉이다 라고 기록이 남았다는 것 때문에 분명 여기가 맞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의 정보는 더 알았습니다. 자, 우리 팩트로 좀 정리해보면 기록대로 얘기하면 해릉은 소열황제 유비 것이며 그 안에는 부인들의 합장묘다 셋입니다. 감부인 감입니다. 그리고 오씨, 목항우 이렇게입니다. 합장묘다. 그리고 이 벽 자체도 12m이며 둘레 180m 그리고 약 1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기록은 명확합니다. 그럼 이 안에는 총 유비까지 4구의 관이 있어야 됩니다. 도굴이 안 됐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할까요? 둘째, 유비의 묘는 펑제연에 그대로 있다 라는 주장입니다. 펑제연이 어디냐 라고 하시면 여러분과 아까 제가 본 바로 그곳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아까 여러분과 제가 본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냥 펑제연에서 실제로 이동시킨 적이 없다. 이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 전설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되게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나라 당시에 이곳을 관장하던 허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재물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곳에 유비의 묘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여기 유비의 묘가 있구나. 언젠가 여기를 내가 도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보물이 많은, 왜냐면 황제니까. 그리고 결국엔 입구를 찾아 유비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조용히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던 초롱불이 꺼지고 뭔가 무서운 느낌으로 조금씩 더듬으면서 들어갔더니 한 줄기의 빛이 있었으며 그 안에 공중에 떠있는 관이 하나 있었다. 아주 큰 관이었고 주황색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황금빛의 만년등 하나가 있었는데 글자가 적혀 있었다. 허유야, 이유도 없이 원한도 없는데 이곳에 왜 왔느냐. 쓴 사람 제갈공명. 그걸 보고 너무 놀라 반대편을 봤는데 거기에 유비가 앉아있고 뒤에는 제갈량이 거위를 들고 서 있었으며 관우가 청룡언을돌 들고 있고 장비가 옆에 장팔사무를 들고 있었다. 너무 놀래서 그쪽을 뛰쳐나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와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상하다. 그래서 의원들을 불러 치료해달라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묘에 스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너 몸 안 좋지? 내가 당신에게 처방전 하나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처방전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처방전은 약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름. 그 안에 있는 안에 가서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 불을 붙여라 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묘실로 가서 그 공명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더니 몸이 바로 나았고 그 이후에 관직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게 펑제연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만약에 진짜라면 허유라는 사람이 가상의 드라마 혹은 소설책을 쓴 게 아닌 이상 이 안에서 분명 유비와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일까요? 실제로 봉제론 자체가 이릉대전에서 패했던 유비가 물러난 백제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다음에 조사도 있었습니다. 1961년에 유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중국학자 광마략이 이곳을 조사하다가 야, 이건 진짜 맞아. 외부에 나온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방부 처리를 해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성도로는 못 갔을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남송시대에 이상한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북송시대 때는 해릉의 유비의 묘다라고 적혀 있다고 했는데 남송시대에는요, 성도에 있는 해릉은 유비가 생존했었던 금,
궁금 같은 물건이죠. 물건을 묻은 궁검묘일 뿐이다. 거긴 유비가 없다. 실제 유비의 진짜 묘는 거기가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송은 맞다고 하고 남송은 거기에는 실제로 궁검만 들어가 있다. 자, 1985년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무언가가 쓰여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간부인의 무덤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펑제현에 있습니다. 간부인의 무덤이 여기 왜 있어? 간부인의 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야 이거 뭔가 아까 분명히 합장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잖아. 합장했으면 유비의 무덤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여긴 문화재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니까 문물탐사대가 이곳을 확인해 보는데 한 가지 무서운 게 체크가 됩니다. 이곳 근처로 길이 나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때 당시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의 도로가 생성된 게 확인돼 있고 그 도로는 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관아랑 직접 연관돼 있거든요. 당시의 관아와 연결된 묘의 도,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 근처에 초음파 탐색을 해봤는데 건축물이 확인됩니다. 하나는 길이가 18m, 하나는 15m짜리 합장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한 무덤 밑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떤 형식이냐면 하나 맨 밑에 아주 큰 무덤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무덤이 하나 있답니다. 먼저 죽은 사람, 그 위에 사망한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가장 맨 밑에 있는 게 매우 크고 그리고 이게 철금속 성분이 확인된답니다. 이거 유비의 철묘 아니야? 라는 의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유씨의 족보가 확인되는 게 발견됩니다. 유씨 가문의 족보지요. 확인했더니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유비는 여기에 묻혔다. 자, 이런 증거로 유비는 이곳에서 사망했고 이곳에서 이동할 수 없어 이곳에서 매장을 했고 이후에 간부인이 이곳에와 합장을 시켰고 그럼 왜 그런 진수는 말을 썼는가에 대해서 제갈량의 계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뭔가 도굴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 무덤을 파헤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비밀로 하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릉은 매우 큽니다. 황제의 릉.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겠지요. 대놓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만드는 것 치고도 해릉은 매우 작은 모습이라는 게 이상했던 겁니다. 다른 황제의 무덤에 비해서 말이죠. 후세의 소박함을 보여주기 위하여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안에 실제로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정말 궁검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제갈량이 사망하자 아들이었던 유선이 제갈량을 거의 아버지처럼 모셨다라고 나오니 굉장히 크게 황제의 예우로서 대해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 안에 철묘를 했고 이후에 간부인도 이동을 시켰고 그냥 기록으로 남길 때는 이 안에 모셨다로 끝낸 건지 모두를 속인 것인 거죠. 이게 아닌가라는 의심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목마산입니다. 목마산에 있는 연화마을이라는 데인데요. 이 연화마을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에 유씨가 8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면 황분이라고 불리는 고묘지가 있는데 그게 엄청 크다고 합니다. 황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유비 무덤이야 라고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게 유비 무덤이 된 이유가 뭐냐면 촌민들이 여기에가 풍수지리적으로 제일 좋아 라고 제갈량이 알고 있었고 제갈량이 골라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전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도굴하려고 시도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다 도굴이 돼 있었고 그 안에 남은 관뚜껑을 가지고 와서 그냥 펜스, 돼지우리 펜스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저주에 걸려서 다 사망했다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화마을 자체가 황분 탐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문화재국에 가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다고, 비어있는 데서 뭘 찾으라고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장소 있죠? 아까는 매우 멀리 있었지만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연화마을은 매우 가깝습니다. 길이로 따지실 때 고작 60km라서 시신을 이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걸 굳이, 바로 위가 성도인데, 수도인데 왜 여기다가 묻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펑지연이 훨씬 더 가능성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속에 나오는 유비, 그는 그저 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복이 그냥 따라오는 인복만으로 황제가 된 사람,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비는 유비 자체의 공적을 소설책에서 많이 뺏겼습니다. 유비가 있는데 관우가 있어요, 제갈량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조자룡이 있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자,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가 과연 진실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거짓일까요? 만약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우사 해릉이 유비의 무덤이라면 중국 정부는 왜, 정확히는 무우사는 왜 단층 조사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으로도 가는 전세계 최고의 관광지인 이 무우사가 유비의 무덤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펑지연에 있는 이곳이 진짜 유비의 무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진실은 중국 정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우사만이 알고 있겠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조사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러 피하는 것인지. 전 이루미 스토리 극장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뒷이야기 먼저. 일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해릉이 무우사죠. 무우사 해릉이 엄청나게 이렇게 유명해지고 강해진 계기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힘이 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문화재 사업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이 된 건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신기한 거예요. 황제의 릉이잖아. 원래 황제가 사망해서 해릉을 만들어놨는데 이후에 제갈량 사후의 옆에다가 무덤 똑같이 만들어 놓고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같이 안 해. 거기를 통째로 묶어서 무우사라고 불러버리니까. 그래서 황제의 무덤이 훨씬 더 초라해 보여요. 제갈량의 무덤보다. 제갈량의 무덤은 진짜 산 같거든요. 엄청 거대해요, 진짜로. 근데 정확히 직급을 나눠드리면 당시의 직급은 제갈량은 초계 승상.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따지면 뭐 총리 같은 거겠죠? 그리고 유비는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이었는데 왜 당시에 그런 뭔가 이제 뭐 근검 절약 이런 뭐 검소함을 보여주기에 무덤을 작게 만들었다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치고도 너무 사실 작아요. 그리고 더 의심하는 것 중에는 과연 저 안에 4명이 정말 합장을 할 수 있었을까? 되게 좁을 텐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다 연구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제 무우사가 저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1961년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록에 따라서 믿은 거잖아. 그리고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능은, 묘는, 그러니까 묘와 능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덤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던 유품 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무덤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거나 이럴 땐
혹은 이제 숨기고 싶거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이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분명한 건 촉이 만든 건 맞는데 이게 진실되게 만들었는지 가짜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조가 먼저 죽었거든요. 조조가 먼저 죽고 무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유비가 몰랐을 리도 없고 총나라가 모를 리가 없어요. 도굴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무사의 입장에서는 유비는 워낙에 이미지가 이제 뭔가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니까 절대 사람들이 도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에요. 한나라의 황제였고 총나라의 황제니까. 근데 그런 사람의 무덤을 과연 도굴꾼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아니라면 좀 잘못된 얘기니까. 그리고 다른 곳에 물론 이제 뭐 유물 거기가 이제 어쩌면 성도, 그리고 이제 청두가 총나라의 근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유비도 무덤에 대한 도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었을까. 왜냐면 유비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후에, 아니, 사망할 때.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유비가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유선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래서 제갈량한테 나라를 많이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희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아들이 만약에 정사를 제대로 못하면 당신이 황제 자리로 올라라. 근데 이건 물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연희 같긴 한데, 뭐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소설이겠죠. 정말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그러니까 보필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세에 대한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당연히 자신의 무덤에 대한 걱정, 총나라가 삼국 통일을 할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 음모를 던지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또 하나 더는 약간 저도 이제 내용을 많이 봤는데 좀 전투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전략적 관점. 뭐냐면 그 백제성 그쪽에다가 유비의 무덤을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총나라 입장에서는 적과 마주한 가장 최전선 전방에다가 황제의 무덤을 놨다는 얘긴데, 이거 언제 영토 뺏길 줄 알고. 이거 만약에 뺏겼는데 그럼 초대 황제의 무덤이 뺏기는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걸 정말 제갈량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래 우리 여기다가 이제 황제의 무덤 냅두자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게 과연 말이 될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동을 시키지 않았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측의 의견이 좀 나뉘어요. 양측의 의견이 나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 거 내용 보다가 또 하나 했던 건, 제갈량이 그러니까 분명히 옮긴 건 맞다. 옮기는 행렬을 보여준 건 사실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 보여준 거에서 실제로는 가짜고 묘는 다른 데 묻었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걸 뭐 승상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나왔는데 무우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무우사는 청도 무우사, 청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보여드린 청도 무우사가 이제 제갈량과 그다음 유비의 해릉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61년에 중국에서 선포한 거기에요. 그래서 이게 청도 무우사라고 불러요. 무우사 종류로만 살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네,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정말 유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 있잖아요. 우리가 소설책에서 보는 유비, 이건 제 생각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 유비는 소설책 유비의 모습이었다면 해릉에 있을 것 같아요. 검소하게 이렇게 해서 외장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사에 나오는 유비라면 조금 느낌이 왠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더 냉철하고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략가고 더 지략가고, 그리고 이제 군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의 위엄을 보였던 사람으로서는 아마도
다른 데가 아니지도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